저도 이 사실을 접한 후에 눈을 의심했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 제가 꼽은 최고 단지가 어디냐면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그런데 잠실주공 5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1월 7일에 31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던 전용면적 76제곱미터가 불과 이틀이 지난 1월 9일에는 14억 3,131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16억 원 이상이 폭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한 이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이상거래 사례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가격을 잘못 설해서 제출을 했거나, 두 번째, 가족 간의 거래이거나, 세 번째, 50% 지분 거래일 경우 50% 가격만 잘못 기입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골 사시는 집주인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넷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네 번째 예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경험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시입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한강변에 아파트를 매매 거래를 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한 20% 이상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도하려는 집주인께 물어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재개발이 되기 전에 사놓고 본인은 천안 쪽에 쭉 사셨답니다. 그런데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해서 그냥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빨리 파는 게 목적이라면서 주변 시세도 안 보고 그냥 매도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께서 계약할 때는 본인은 오시지도 않고요. 남동생분을 대리인으로 보내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냐라고 물었더니 빨리 팔려서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뛴다니까 일단 투자를 해놨다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값을 따지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억 8천만 원의 하락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두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이 해당 거래를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부랴부랴 미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를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금액을 잘못 써낸 것이 아닐 경우 해마다 진행되는 정부의 아파트 직거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재건축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해도 분담금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바뀜, 세대를 넘어가는 손바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감당이 되는 분들 또는 빚을 끌어서라도 분담금을 감당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때 다시 팔려는 분들이 매수를 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는 재건축 분담금 예상액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잠실 5단지에서 가장 큰 평수가 36평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죠. 재건축 후에 35평을 받으면 7억 3,800만 원을 환급받고 36평 똑같은 평형을 받으면 6억 9,4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자 31평으로 살짝 줄여서 받으면 10억 1,000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장 작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평수를 확 줄여서 가장 작은 걸 받을 수 있겠죠. 가장 작은 평수 16평을 받을 경우 환급금이 무려 19억 2,5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재건축 아파트 중에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단지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정보를 여러분께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런 정보를 제게 들으신 분들이 잠실주공 5단지를 매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이래서 표용호TV를 매일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가 차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찾으신다면 제 영상 정말 잘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이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금이 나올 정도면 이게 일반 분양가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기존 조합원분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분양가는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런 고분양가는 결국 우리나라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시장경제 원리에서 땅 주인인 조합원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면 저의 이런 주장이 그냥 메아리로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애석합니다. 요즘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단지들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죠. 어떤 아파트 조합원들은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하지 말자라는 아파트 단지들도 정말 많습니다. 최근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분담금 문제가 지금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4,859억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 증액 요청을 항목별로 제가 따져보면 공동사업 시행 협약서에 의한
착공 전 물가 상승분 이게 310억 원입니다. 자, 두 번째 건설 환경 변화 반영금이 967억 원입니다. 저 사실 이 부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건설 환경 변화 뭐 많이 변했긴 했지만 뭘 반영한다는 건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사업 기간 중에 증가 금융 비용이 185억 원, 일반 분양 세대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 비용이 777억 원, 입찰 대비 증가한 공사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이 332억 원,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결국 4,859억을 증액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 소송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콕 짚어드려서 설명드리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재건축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요. 또 대기업의 시공사들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건축 아파트 수주를 꺼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잠실 주공 5단지 1978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인데 이제 48년 된 아파트입니다. 제가 직접 여러 번 가봤는데요. 여기는 잠실입니다. 제가 잠실에 장소를 옮겼는데요. 주공 5단지입니다. 총 30개 동 3,930세대로 지은 지 46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전용면적 82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1월 5일에 22억 7,6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1년 11월에는 최고가 32억 7,88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딱 1년 만에 10억의 몸값이 내려갔죠. 재건축 사업이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연돼 왔었다가 최근 들어서 속도를 아주 빠르게 내고 있는데 이 역시도 다시 또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사업도 사실상 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급매를 내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재건축 이거 하지 말자라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 아파트를 헐어서 다시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무조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환상은 있는데 분담금이 부담되는 상황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으면서도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거래되는 곳이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지금 사실상 대공황은 아니지만 경기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이건 정말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분명 역효과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얼마 전에 모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고위직 한 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들끼리 회식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직원분들 중에 어떤 분이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표영호 TV를 자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 딴에는 그 얘기가 반가운 마음에 제게 전화를 했던 건데 자기랑 같이 일하는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표영호는 폭락론자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제 워딩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분은 앞으로 정말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제 워딩을 하락이나 폭락으로만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보여드린 영상의 주요 방향은 위험한 부동산의 현실을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리스크를 설명하지 않는 부동산 정보 이거 다 사기입니다.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전세 사기도 안 당하고요. 잘못된 분양 오정보도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잠실 주공 5단지의 급격한 가격 하락의 거래 이게 신고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긴장 모드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이런 가격의 하락 거래가 나오면 언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또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대표 주자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의 가격 하락이 다른 강남권 재건축의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잠실의 아파트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다는 희망으로 인해서 호가는 마구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 거래는 잠실의 엘리트, 엘스 리센체 트리지움의 단지들의 가격도 하락 거래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주택가격 하락세가 좀 더 가팔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조사를 보니까 공인중개사와 자산관리 전문가의 79%가 25년 올해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걸 봤습니다. 많은 부동산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도 저희 표영호 TV를 정말 많이들 보시는데요. 그분들이 제게 하는 말이 정확한 정보와 워딩을 알기 위해서 표영호 TV를 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상은 열심히 보시면서 아직도 구독 설정을 안 하시거나 좋아요를 한 번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 뭐 부자가 되거나 말거나
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매일 구독을 매일 눌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독자였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독 설정은 딱 한 번만 하시고 좋아요는 여러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경매 시장 정말 난리가 났죠. 2025년 부동산 대변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경매나 덥석 잡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 경매 완전 기초 무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경매 기초는 여러분 돈 주고 배우지 마세요. 너무 쉽습니다. 자, 신청은 커뮤니티 게시판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주시면 되는데 추첨을 통해서 50명 초대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뵙겠습니다.